2차 전지를 수백 개나 수천 개, 수만 개를 결합해서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배터리 자체를 하나하나 다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는 항상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합니다. 항상 풀로 모든 것을 배터리의 전기를 가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분량만 그 배터리다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건전지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쓸 분량만 5개 쓸 때도 있고 10개 쓸 때도 그 배터리 자체를 이제 구역별로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배터리를 20개 쓸지 40개 쓸지 60개 쓸지 전기 양을 통제해서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 전기를 쓴다는 거죠. 언오프 구조로.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발열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전기를 저장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높은 발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 2차 전지로 만드는 배터리 자체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최대한 면적 대비해서 집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부 안에 있는 배터리 셀조차도 20개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건 1차 전지예요.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최대한 집적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전선을 하나하나 다 셀들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높은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쓸 때만 쓸 분량만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종류를 틀리기 위해서 구성하는 기술인데요. 비싼 전지가 있고 싼 전지가 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러면 서로 틀리게 리튬 전지다. 또는 또 다른 데 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저장하는 그런 비싼 전지다. 그러면 그거 몇 개 놓고 나머지를 싼 걸로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도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 전기 나갈 때 참 곤란하죠. 원래 인버터 발전기로 비상 발전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참 곤란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천 개나 수만 개 단위든 뭐 몇백 개 단위든 그 용량에 따라 가격은 틀리겠고요. 하나하나 전선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럼 높은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배터리 폭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전기를 110이나 220 이렇게 공급하는 현실 그걸로 이제 하고요. 주요 어떤 그걸 가지고 냉장고나 아니면 컴퓨터에 꽂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요 어떤 두꺼비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꼽아갖고 쓰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가정용으로도 되고 휴대용 그 야외용으로도 가능하고요. 현대 기아차나 LG나 삼성이나 제발 하지 마세요. 어떤 데도 모스코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배터리 2차 전지다 그러면 대중소의 개념으로 똑같은 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2차 전지를 합시다. 이건 2차 전지가 아니에요. 2차 전지라고 가정하면 이게 이만한 크기, 절반 크기, 3분의 1 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쓴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집적해도 이렇게 건전지 하나에서 쓰는 데서 이렇게 나머지는 다 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쓸 건전지에서만 2차 전지에서만 전기가 흘러나와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열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내부 이제 이게 안에 20개 연합셀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셀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구조는 반도체 셀을 구성할 때도 셀에다 정보를 저장한다 했을 때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그 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집적해서 쓸 수 있는 그 용도별로 쓴다는 거죠.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작은 거는 작은대로. 사이즈는 회사별로 만들 수 있고 반도체 기술에서도 이 기술은 쓸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 트랜지스터다, 캐패시터 그러면 항상 이게 발열 상태에 있지 않고 몇 구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짐으로 인해서 발열 문제를 통제한다는 거죠. 그다음 레이저 레이더다 그러면 레이더의 면적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자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최대한 수치를 많이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은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다 전파를
전파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팀별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뭐 회사별로 이제 사이즈는 마음대로 하겠지만 팀별로 묶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이 파형은 보다 자유자재로 수많은 전파의 파형을 결정해서 결합해서 보낼 수 있게 통신 방법으로 쓸 때는 뭐 오키토키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드론 조종하는 이런 걸로 군에서 쓸 때도 이 방식은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그것이 이제 레이저파, 위성통신에 쓰는 레이저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보통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이제 그 부산대 광메카트리닉스 김창석 교수님이 ITN에 쓰시던데 이렇게 그 자동차에서 레이저파를 서로 다른 파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송신하고 수신하시던데 이 구조는 제가 위성통신에서도 그랬지만은 레이저파 아니라 다른 파더라도 서로 파형에 뜨는 여러 개의 파형을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전파의 도달거리가 굉장히 멀고 뚜렷하게 가기 때문에 A사례에서도 이런 기술을 쓰면은 전자전기로서 강력하게 전자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력한 융합열과 더불어 기판을 태운 데 조종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또는 뭐 각종 전파를 교란해 버린다든지 무력과 먹통으로 만들어 이런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지상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전차, 탱크 이렇게 금속체 또는 군수 공장 이런 데 가서 마치 탄소섬유 이렇게 탄처럼 들어가서 내부를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통하기 위해서 회로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런 기술로도 응용되거나 또는 사람도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소자에는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를 갖다가 쓸 때 강한 전력과 중간 전력, 약한 전력 이렇게 대중소로 전기도 이렇게 세기를 틀리게 해서 공급하는 기술로 해서 영상 레이더 기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영상 레이더 할 때 전기를 틀리게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파워가 크게 전기를 줄 때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줘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강력한 전력을 쓸 수 있게 하고요.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똑같으면 됩니다. 그럼 일반 방식으로 전기가 바뀝니다. 모터의 직전회선에 보통 이것이 들어가고요. 모터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모터의 감긴 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에 감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석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같은 두께다 같은 하나다 그러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은 파워 있게 모터를 가동시킵니다. 전원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두 탄소봉이다 그러면 여기도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가는 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중소로 틀리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로 사용되거나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이산화망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입자 구조에서 가루 형태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흑연 코쿠스 구조 배터리에서 양극재 흑연과 양극재와 음극재 이런 입자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또 흑연 모든 배터리 흑연 쪽의 배터리든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를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그 중에서도 두께를 틀리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전해줄 구조에서 전해줄 통로관을 만들어서 전해줄을 그 안에서만 존재하게 하고 이것을 리튬이온 이동석 이렇게 수많은 관들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안에서 뭐 겨울 같은 거 추위에도 이렇게 내부 관에 이제 전해질이 담겨져 있으니까 추위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